제일 중요한 거 민영배 의원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좀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야 돼. 왜냐하면 파리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을 안다면 이렇게 파리가 될 수가 없어요. 민영배 의원이 21대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왜냐하면 복당까지 하시면 이 탈당했다 복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박지원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 의원은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맨 먼저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 지지를 했었고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처음이었어요. 민주당을 위해 희생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국면에서 당을 위해 탈당까지 했다가 복당을 했어요. 최근에. 그때도 논란 많아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에서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탈당을 안 하면 숫자가 이제 민주당한테 불리해가지고 그걸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요거 다시 상기시켜야 돼요. 희생. 그럴까요? 아 그럼요. 아니 이게 왜냐면 민영배 의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예전에 있던 일이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에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그때도 정말 선세이셔널했어요. 왜냐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당시에 이제 친문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할 걸 알면서도 탈당을 감행을 했어요.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당 후사 이 4번 타자의 사자가 선당 후사의 사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거 좀 긴데 짧게 해볼게요. 짧게 하셔야 돼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그 당시 경기지사죠. 이제 이를테면 예비 주자들이 이렇게 막 성장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예. 저는 당시에는 다른 후보들은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기에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0%의 수렴만 나고 왔어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진 다음이기 때문에 그때 대선을 뒤집어서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상황이었죠.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이재명 지사였고 실용적으로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국정 철학이 저는 정치 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어디 가면 정치는 사상가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 철학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이재명은 공적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자기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 자기 주변의 이익, 자기 가족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최소한.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 정 반대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사실 이 나라가 지금 불행하게 된 게 권력을 사유화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도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늘 그 구청장 할 때부터 그러니까 선출직 할 때부터 갖고 있는 핵심 제 이 노선 중에 하나는 공인의식이거든요. 공인의식.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그 무엇 하나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권한. 권한. 이 권한을 인사권이나 무슨 뭐 계약이나 무슨 이런 이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점에서 가장 확실해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만요. 그 양반이. 정치는 결국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써놓으시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그때 청와대에 근무를 했으니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권력의 주체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주체다. 이 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정부패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용기가 좀 필요했죠. 욕을 그렇죠. 정말 많이 먹었죠 그때는. 그 당시 그랬죠. 더더구나 제가 광주 아닙니까? 광주, 호남. 맞아요. 그 당시에 유력한 주자는 이낙연 그랬었죠. 총리였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역량이었는데요. 뭐 그런 다른 얘기는 다 빼고 하여튼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였는데 그 역량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선택을 한 건데 저는
그때 사실은 이재명을 지지해서 뭐가 나한테 생긴다, 무슨 뭐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노선에 동의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캠프에 가서 이 전략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쭉 보니까 언제 유시민 작가 그런 표현 하시는데 개발도상인. 아 맞아요. 그런 얘기 굉장히 있었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철학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재명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1대에 저는 이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에 지고 나서 오늘 어디 한겨레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던데 그때 대선에 진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 또 하나는 검찰을 제어하지 못한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선에 딱 지고 나서 아 이제 검찰 국가가 되는구나. 검찰 독재가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게 좋은 기회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사권을 때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그때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거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 수사권을 떼내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특위 만들어서 하자. 이 주장을 하고 검찰 개혁 법안 그때는 두 가지였어요.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이 둘을 이렇게 바꾸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양모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분도 법사위에 무소속으로 있었어요. 그때 광주잖아요. 그분도 그렇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했다가 무소속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 못하겠다면서 그렇게 해버렸죠. 이게 이 법안을 안건조정에서 통과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은 되게 언론도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저가 그 안건조정에 가려고 그 법사위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원래 당시에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인사청문회 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TF에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에. 제가 원래 노무현 정부 그 대통령 시절에 인사관리 행정관 출신이거든요. 인사 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무부대표 겸 그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청문회가 한동훈 장관 후보 청문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당신이 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피하셔서 그냥 않겠다고 하셔서 제가 투입된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투입이 된 겁니다. 물론 저는 그때 한동훈 인사청문회 보이콧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검찰의 순동을 봐왔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저 쿠데타의 두 주역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인데 검찰 쿠데타의 두 주역이 두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는데 저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갔는데 양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전날 오후 늦게 모였어요. 그 법사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 당 지도부 아니 저 원내 지도부하고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때 나온 게 그러면 누가 탈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방법이. 그게 4월 19일이고 5월 19일이고 제가 탈당한 게 5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짜에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때 거론된 게 김진표 의원, 이수진 의원, 저 이렇게 거론이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수도권이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한 분은 또 국회의장 후보 당시 후보였죠. 그렇죠. 국회의장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당시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데 어디 뉴스 시간에 8시 뉴스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도 다 준비된 수가 있다, 카드가 있다고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이고야 싶었는데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원내 지도부하고 아침에 통화를 한번 했죠. 누군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하라고요? 다른 분한테 하라 그러지.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잠깐 시간을 달라 그러고 제가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이걸 써서 주면서 필요할 때 쓰시라. 그랬는데 오후에 바로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탈당했다. 주고 줬는데 써라. 했는데 바로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뭐 그 내막을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저는 당시에 검찰을 수사권을 떼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중요했고 그렇죠. 중요했죠. 저는 사실 복당 못할 거라고 못할 수 있다고 제 보좌관들이 엄청 말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한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지. 내 정치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설령 내가 복당을 못한다고 해도 이걸로 해가지고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수만 있다면. 수사권 떼내면 아이 그거 하는 거지 뭘. 그 복당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야. 저는 사실은 그래도 그때만 해도 몇 달 예. 이내면 바로 예. 복당시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나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당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명백하게. 그렇죠. 그래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우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는데 제가 그걸 견디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죠.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때 제 탈당에 대해서 당 내에서 비난했던 분들은 22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저는 당원들의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재명을 선택할 때도 그랬지만 제 정치 철학 노선, 제 해야 될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선했지 당에 대해서 당이 저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요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욕만 먹죠. 결국은. 다만 저는 이런 것이 내가 하는 정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 나한테는 기회이다 일종의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런 태도였죠. 근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보니까요. 예. 다른 지역 분들이 네. 광주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예, 같은데 예. 몰라요. 진짜 저. 모르시더라고요. 모른다니까요. 그 알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예전에 했던 이 일들을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하고 고관여하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아시지만 일반 당원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민영배 의원이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비판을 말씀하신 거 21대에서 당 내에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잘못됐다. 심했죠. 아니 그럼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냐고요.